네, 대승을 거둔 에버턴전 현지 평점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손흥민 선수 전반전 활약이 좋았습니다. 물론 빅찬스 미스가 있었기 때문에 아쉬워하는 분들도 좀 많으셨습니다만 그래도 팀의 첫 필드골을 터뜨렸다는 거 충분히 높게 평가를 받을 만했고요. 이제 후반전 들어서는 좀 체력적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좀 느껴지긴 했어요. 후반 20분쯤에 교체가 되면서 조금 일찍 그라운드를 떠나가지고 좀 아쉬워하는 팬들이 좀 많으신데 물론 이런 경기에서 그러니까 상대가 무너지고 다득점이 가능해 보이는 시합에서 좀 길게 뛰고 또 골 넣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면 좋겠습니다만 뭐 욕심내자면 한도 끝도 없겠죠. 이번 주말 맨유전이 있으니까 콘테 감독이 이거를 감안해가지고 좀 교체를 시켰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손흥민 선수가 나간 뒤에 토트넘 공격이 확실히 느슨해졌습니다. 이게 뭐 손흥민 선수가 나갔기 때문이라고만은 볼 수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후반 중반 이후에는 공격이 썩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골도 하나도 없었고요. 뭐 적당한 시점에서 손흥민 선수가 휴식을 잘 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상 이후에 아무래도 좀 컨디션 조절이 쉽지가 않죠. 일정도 좀 빡빡했고 아직 풀피치라고 보기에는 좀 조심스럽죠. 손흥민 선수가. 그렇기 때문에 좀 저는 괜찮은 그런 교체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들 최근 손흥민 선수가 아쉽다고는 합니다만 컨디션 상관없이 가장 꾸준히 공격 포인트를 쌓아주고 있는 선수가 바로 토트넘에서는 손흥민 선수입니다. 1대1 자주 놓치고 뭐 망설이고 뭐 최근 그런 모습이 있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뭐 엄밀히 봤을 때 좀 틀린 지적은 아닙니다. 근데 손흥민 선수만큼 골 결정력 좋은 선수가 유럽에 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요즘 놓친다고 해도 그렇게 걱정할 수준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넣어왔던 거지 그 레벨에서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몰아붙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맞던 학생이 중간고사 한두 개 틀렸다고 그걸 우리가 걱정할 일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몸 관리, 컨디션 조절 이런 부분만 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록을 보시면 돼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지금 리그 최근 12경기에서 공격 포인트가 11개입니다. 7골, 4개 도움. 아직도 어마어마해요. 물론 이날도 뒤에 이제 현재 평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현재에서는 평가가 많이 박합니다. 뭐 이해합니다. 손흥민 선수 중심으로 보자면 아직 손흥민 선수 베스트 폼에 도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너무 빡빡하게 굴어가지고 현재 평점이 현재 반응이 좀 서운하긴 합니다만 그만큼 기대가 큰 선수고요. 또 인정을 한다는 얘기라고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날 구단 공식 MOM 후보 4명에도 이름을 올렸는데요. 32,000명 좀 넘게 투표를 한 가운데 4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좀 투표율이 많이 떨어지죠. 네. 후보에 오를 만한 활약을 했다는 점에서 위안을 삼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나머지 3명이 이날 확실히 잘했습니다. 상대적으로 투표가 낮은 부분 이런 부분에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 선정 MOM 킹 오브 더 매치는 해리 케인 선수가 수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현지 평점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5개 매체 평점을 살펴볼 텐데요. 역시 뭐 해리 케인 선수가 압도적인 고평점을 받았습니다. 거의 뭐 만점에 가까운 평점 받았고요. 스카이 스포츠와 이브닝 스탠다드가 이제 9점을 준 게 가장 낮은 점수고 10점을 준 곳도 2곳이나 있습니다. 도허티 역시 평균 거의 9점 받았으니까 준수하죠. 손흥민 선수는 다이어하고 비슷한 평점을 받았는데 뭐 무실점 경기니까 수비의 중심에 있는 선수가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은 뭐 그럴 수가 있는데 세세뇽하고 비슷하고 또 후반 초반에 들어간 레길론하고도 좀 비슷한 거는 자 오늘도 역시 얘네들 참 평점 냉정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스카이 스포츠만 손흥민 선수한테 8점을 줬고요. 나머지는 뭐 7점부터 7.5점까지 두루 줬는데 공격진에서는 이날 상대적으로 꽤 낮은 그런 평점을 받았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손흥민 선수 팬들에게는 좀 서운한 평가들이 많습니다. 현재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풋볼 런던입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7점 줬고요. 손흥민이 또 이상한 밤, 또 스트레인지 나잇, 이상한 밤을 보냈다. 경기 초반에 빅찬스를 놓쳤고 1대1 상황을 포함한 여러 번의 좋은 기회를 날려버렸다. 그렇게 기회가 많았나? 하지만 또다시 골을 터뜨렸고 원정팀에 온갖 어려움을 주는 움직임을 펼치면서 케인이 활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냈다. 자, 뭐 좋은 평가인데 평가 내용에 비해서는 평점이 좀 짭니다. 네. 반면에 데안 쿨루셉스키 이날 이제 멀티 도움을 기록을 했죠. 잘했어요. 9점 받았고요.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을 수 있게 도움을 줬고 레길론에게 내준 패스 2번째 어시스트까지 기록을 했다. 토트넘이 벌써 집처럼 편해 보인다. 이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역대 토트넘 영입한 선수 가운데 초반 임팩트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좀 좋은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해리 케인에게 10점 만점을 줬습니다. 왼쪽으로 내려와서 손흥민 골 장면에 관여를 했고 계속 내려와 뛰며 에버턴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켰다. 전반 도어티가 내준 공을 주저없이 낮게 차 나오면서 최근 4경기에서 4번째 골을 득점했다고 또 도어티의 공중 패스를 로빙 패스를 받아가지고 발리슛 골도 만들어냈었죠. 자, 맷 도어티 9점.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펼친
최고의 경기다. 이거는 모두가 동의하는, 여러분들도 아마 동의하실 건데, 중앙으로 이동해 엄청난 패스로 손흥민에게 1대1 찬스를 만들어줬다. 케인의 3대0 골 환상적인 패스를 넣어줬고 케인이 발리슛으로 넣은 골에도 도움을 기록했다. 다음은 3백 가운데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다이어인데요. 이날 무실점이었고 특히 에버턴에게 유효 슈팅을 단 하나도 내주질 않았습니다. 근데 좀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한 그런 움직임이기는 했어요. 그래도 손흥민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는 모르겠습니다. 네, 8점 대여 받았는데요. 후반전 케인의 크로스를 헤더로 연결해서 골대를 맞췄다. 자기 방향으로 오른 상대의 모든 공격을 끊어냈다. 이런 평가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이어가 수비 쪽에서는 모든 매체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자, 로드리고 벤탄쿠르 8점 받았고요. 토트넘은 벤탄쿠르가 있을 때 더 좋은 팀이 된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이제 구영민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수비수들에게 좀 박하다 싶을 정도의 점수를 줬습니다. 케인에게 10점, 도어티에게 9점, 그리고 손흥민 선수에게는 평범하게 7점을 줬습니다. 손흥민 7점을 주면서 경기 초반 세세뇽한테 기회를 내줄 수 있었는데 안 내줬다고. 네, 뭐 공격수한테 그 정도 상황에서는 뭐 내주면 좋겠지만, 근데 손흥민 선수가 그동안 그렇게 꾸준히 내주는 플레이를 해왔는데 또 그러지 않으니까 또 이렇게 지적을 하네요. 자, 2대0 골을 넣었고 고든을 붙잡는 파울로 옐로 카드를 받았다. 깔끔한 패스로 만들어진 아주 쉬운 찬스를 놓쳤다. 여기 보면 이제 쉬운 찬스, 시터. 그냥 뭐 이렇게 앉아서도 넣을 수 있는, 굉장히 좀 누구나 건드리면 들어갈 걸, 이런 걸 시터라고 표현하는데 그 정도였나요? 그 정도의 찬스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자, 해리케인에게 10점 줬습니다. 도어티 로빙 패스를 놀라운 발레 슈팅으로 꽂아 넣었다. 이거는 진짜 해리케인의 클래스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거장다운 플레이였고 이로써 프리미어리그 통산 득점자 리스트에서 티에리 앙리를 앞서게 됐다. 대단해요. 해리케인 진짜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자, 대한 클루세스키에게 8점 줬고요. 손흥민에게 예쁘게 찍어 차올린 패스로 도움을 기록했고 레겔론 골에 18점이 됐다. 토트넘에 아주 훌륭하게 적응을 하고 있다. 이건 굉장히 이상적인 평가고, 지금 모우라의 경쟁자를 그래서 자꾸 이제 손흥민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맷도어티 9점 받았고요. 골을 넣을 수 있었지만 픽포드 골키퍼의 훌륭한 선방에 막혔다. 자, 끝내주는 패스로 케인의 골을 만들었다. 가장 위협적인 존재였고 토트넘 입단 후에 최고의 퍼포먼스였다. 이 부분은 뭐 다들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자,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 7점, 벤탄쿠르와 함께 미드필드 싸움을 이겨냈다. 호이비에르도 그동안 좀 많이 지친 모습, 좀 안 좋은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날 에버턴 상대로는 선전을 했습니다. 다음 이제 라이언 세세뇽인데요. 전반전만 뛰고 나갔죠. 근데 7점 받았고 마이클 킨이 자책골을 유도한 크로스를 올리는 등 활약이 좋았다. 정말 잘했어요. 오른쪽에 도어티가 훨씬 잘하긴 했습니다만 세세뇽 역시도 레길론을 제치고 선발로 나올 만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측면의 공간을 자주 만들어내면서 활약했지만 부상으로 하프타임에 아웃이 됐다. 자, 벤 데이비스에게 6점을 줬는데요. 에버턴의 자책골 장면에서 빌드업에 관여를 했다라고 하면서 6점 줬는데, 뭐 벤 데이비스가 사실 그렇게 눈에 띄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이날. 자, 그리고 세리우 레길론 교체로 들어왔지만 7점을 받았고요. 첫 번째 터치를, 이거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첫 터치를 골로 만들어내면서, 그리고 왼쪽에서 빠르게 움직이면서 위협적인 모습 보였다. 자, 그리고 이브닝 스탠다드 볼까요? 손흥민 선수에게 7점. 픽포드와의 1대1 찬스를 놓친 걸 비롯해서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또다시 망설인 모습을 보인 경기였다. 바로 슈팅 타이밍을 빠르게 가져오면서 세리는 모습이 아니라 약간 좀 이렇게 각을 재는 모습 보였었는데 이게 좀 주저하는 모습으로 많이 비친 것 같습니다. 자, 해리케인에게 9점. 절묘한 왼발 발리 슈팅을 비롯해서 두 골 모두 멋지게 넣었다. 경기장에서 다른 선수들은 보여줄 수 없는 순간들을 꾸준히 만들어냈다. 많은 얘기죠. 데얀 쿨루셉스키 8점. 전천후 활약을 펼치면서 2개의 도움 기록했고 잉글랜드 축구에 끝내주게 적응하고 있다. 토트넘이 엄청난 재능을 얻었다. 호평 받을만 했습니다. 벤탄쿠르도 8점. 부상 복귀전에서 스타일리시한 활약을 펼치면서 미드필드 중심에서 경기를 지배했다. 그리고 여기 약간 윙크스를 돌려가는 얘기죠. 토트넘은 이 우루과이 선수가 뛸 때 훨씬 더 좋은 팀이 된다. 많은 얘기입니다. 벤탄쿠르의 파트너가 누가 될지, 스킵이 돌아오면 또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매트워티 9점. 토트넘 입단 후 최고의 경기다. 케인에게 2개의 멋진 어시스트. 아주 고무적인 활약. 클루셉스키와 좋은 연계. 그러니까 오른쪽 라인에서 토트넘이 왼쪽보다 오른쪽이 늘 불안했는데, 자, 매트워티가 잘 해주면서 특히 클루셉스키도 잘해주면서 오른쪽이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던 경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에릭 다이에게 8점을 줬고요. 부상에서 복귀한 칼버트 루인을 조용하게 만드는 견고한 수비를 펼쳤다. 호평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퍼스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손흥민 선수에게 필드 플레이어 통틀어서 최저점을 줬습니다. 다른 곳도 최저점을 준 곳들이 있긴 한데 다른 곳은 여러 선수가 같은 점수였다면 여기는 세세뇽하고만 동률입니다. 다른 필드 플레이어 누구보다 낮은 점수인데 심지어 교체 선수를 통틀어도
점수가 낮아요. 좀 아쉽죠. 자, 손흥민 7.5점. 네, 최근에 손흥민을 요약해서 보여준 경기였다.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보여준 최고의 활약과는 거리가 멀지만 그럼에도 결과를 만들어냈다. 헤트트릭도 가능한 경기였다. 야, 이건 좀 오바 아니야? 억까 아니냐? 야스퍼스에 헤트트릭까지 가능. 물론 이 헤트트릭까지 가능한 경기였다라고 하기에는 헤트트릭도 기대할 수 있는 경기였다라는 정도는 몰라도 저는 이건 좀 과하다고 봅니다. 좋은 점 그리고 의문점을 두루두루 보여준 경기였다. 자, 다음 해리 케인 9.5점. 네, 케인에게 경기장 중앙에서 시간과 공간을 주면 케인은 아주 쉽게 쇼를 펼쳐낸다. 이런 모습 보여줬다고. 골까지 넣었고 자책골도 유도해냈다. 엄청난 활약이었다. 자, 클루셉스키 앞서 했던 얘기들하고 좀 많이 비슷한데 또 한 가지 다른 윙어들처럼 스피드가 빠르진 않을지 모르지만 공을 갖고 있을 때 빼어난 기량을 보여준다. 이렇게 좋은 평가를 했습니다. 자, 벤 데이비스 8점. 왼쪽에서 벤 데이비스가 손흥민보다 높아. 참 고등 같은 선수를 상대로 몇 차례 대단한 수비를 보여줬다. 꾸준했다. 로메로 7.5점 받았고요. 히샬리송을 상대로 다소 무모한 수비, 옐로 카드를 전반전에 받았고 그러니까 빠르게 좀 교체가 좀 된 편인데 이게 이제 그 옐로 카드 때문이라고 여기 분석을 했습니다. 자, 대체로 손흥민 선수한테 평가가 좀 짠 편인데 너무 타박할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만큼 손흥민 선수에 대한 기대가 크다. 손흥민이 더 많은 걸 해줘야 된다. 이런 모습을 현지에서 좀 갖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싶은데 꼭 그렇게만 보이진 않습니다. 왜 손흥민한테 이렇게 빡빡하냐 새끼들아! 케인 안 그럴 때 안 그러더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맨유전 기대가 됩니다. 일요일 새벽 맨유전 여러분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폴리TV였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볼빠.